문재인 대통령도 미투를 지지했다? 예, 어제 오후에 청와대에서 수석 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말씀하셨는데요. 미투 운동을 무겁게 받아들인다. 피해 사실을 폭로한 피해자들의 용기에 경의를 표하며 미투 운동을 적극 지지한다. 여기에 또 우선 사법당국은 피해자들의 용기 있는 행동에 호응해서 적극적으로 수사에 나서야 할 것이다. 수사 가이드라인을 주셨네요. 피해자의 폭로가 있는 경우 형사고소 의사를 확인하고 친고죄 조항이 삭제된 2010년 6월 이후 사건은 피해자의 고소가 없더라도 적극적인 수사를 당부한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몇 년 이후에? 2013년 6월 이후입니다. 그때가 이제 친고죄가 폐지가 된 거죠. 폐지됐어요. 그래서 이제 고소고발이 없더라도 할 수 있죠. 할 수 있는. 네. 이게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뭐 일부에서 약간 논란이 있었거든요. 이 미투 운동을 어떤 이렇게 공작의 관점에서 보면 정쟁의 수단으로 삼을 우려가 있다라고 해서 이렇게 여러 진영에서 막 여러 가지 말들이 오갔는데 이걸 한마디로 정리했죠. 야, 쓸데없고 미투 운동 무조건 지지. 딱 한마디로 정리하신 거죠. 예, 됐고 그리고 이걸 젠더 됐고. 폭력이다 이렇게 명확히 봅니다. 성폭력이다. 네. 이게 어쨌든 이 지금 나오는 미투 운동의 바탕에는 강자가 약자를 성적으로 억압하거나 약자를 상대로 쉽게 폭력을 휘두르는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다라고 딱 정의를 하셨죠. 양 변호사님, 지난번에도 우리 잠깐 다뤘는데 2010년에 미성년자 폭행, 성추행을 당했을 경우에는 성인이 된 이후서부터 공소시효가 시작된다라고 하는 걸 한번 잠깐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그것과 2013년 6월 친고죄 폐지된 거 두 개를 묶어갖고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뉴스 브리핑, 1분 브리핑. 그러니까 고소 기간을 계산할 때 예. 고소를 할 수 있을 때부터 6개월을 계산을 하거든요. 근데 미성년자 같은 경우는 성년자가 돼야 고소를 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예. 나이가 좀 많이 어렸더라면 고소 기간이 도가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말씀 아마 하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2013년 6월인데 6월 이후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고소가 없어도 수사를 할 수 있는데 이 성폭력이 지속됐던 경우들도 좀 있잖아요. 2013년 이전에 시작을 했더라도 2013년 이후까지 이어졌을 경우에는 이게 상습 성폭력이 될 수 있고 성추행이든 성폭행이든 그럼 상습범으로 갔었을 때는 맨 마지막에 행동이 있었을 때를 기점으로 삼거든요. 시작점으로 삼거든요. 그 전까지도 다 묵대 그렇죠. 맨 마지막에. 네. 그러면 궁금한 게 처음 시작할 때 2014년 6월 이전의 피해자와 2013년 6월 이후의 피해자가 달라요. 그때는 안 되고요. 그건 안 같은 돼요? 피해자를 상대로 피해자일 해서 경우에. 상습적으로 예. 여러 번 했었을 경우에는 그걸 묶어서 상습성 범죄로 가서 네. 이제 그 공소시효 안에 있다고 처벌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요 대통령께서 이렇게 정리하시는 게 왜 지금 중요하냐면 청와대 게시판에 무고죄 형량을 늘려달라는 청원이 올라왔습니다. 무고죄. 이게 미투와 관련된 예, 미투와 무고죄가요? 관련된 무고죄로 해석이 됩니다. 자기는 미투 가해자가 아닌데 네. 그렇게 해갖고 고발하게 되면 사회적으로도 유명 인사인데 사회적으로도 타격을 받을 수 있으니 이럴 경우 무고죄 나 혐의 없는데 왜 그러냐 무고죄하고 그 형량을 좀 높여줘서 그 근거 없는 미투에 대해서는 좀 제어해달라 이런 뜻이었나요? 네, 그런 것인데 지금 분위기에서 이 무고죄 형량을 늘려달라는 것은 미투 운동이라는 게 지금 여러 명의 여성들이 자기 인생을 걸고 미투를 맞아요. 하는 것이거든요. 네. 이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거죠. 합리적으로는 맞을 수 있으나. 근데 오히려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사실 이제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 성폭력 대책위원회 TF에서는 명예훼손 같은 경우도 차라리 바꿔서 지금 큰 걸림돌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만 자기가 겪었던 일 실제로 겪은 일을 폭로를 해도 가해자의 이름을 밝히면 명예훼손으로 되거든요. 우리는 아직도. 그래서 그 부분도 오히려 고쳐야 된다. 법조계에서도 옛날부터 지적했던 부분이긴 해요. 왜 내가 실제로 이 성적으로 범죄를 당했는데 이거를 폭로하는 게 이 가해자의 명예훼손이냐.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걸 가지고 형사고소를 하게 되면 서로 같이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피해자인데도 진흙탕 싸움 되면서 진흙탕 싸움이 되는 거죠. 이게 그 진위가 밝혀지지 않는 그럼 거죠. 힘들어지니까라도 포기를 하게 만드는 구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오히려 무거운 문제가 아니라 명예훼손 부분을 해결을 하지 않으면 지금 이제 안태근 전 검사장 사건을 폭로했던 검사 같은 경우에도 나도 검사지만 나도 명예훼손이 걱정된다는 얘기를 할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까 무고죄 문제도 그렇고 지금 이 미투 운동이 공작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프레임이나 이 우려 자체도 그렇고 이게 미투라고 그냥 자기 인생을 걸고 얘기하면 되는데 내가 말하는 게 행위 자체가 아니라 말하는 것 자체가 뭔가의
수단이 될 수 있고 혹은 오해를 받을 수 있고 이것까지 염려를 하면서 고백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고백할 때는 그냥 피해 받은 것만 네. 고백하면 되지. 근데 이것 때문에 내가 혹시 뭐라고 오해받지 않을 수 있을까? 혹시 저 사람에 대한 나의 사적인 뭐 보복으로 뭐 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그것까지 걱정하면서 미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분위기가 여태까지 있었으니까 사실은 다들 입들을 못 열었다가 이제 겨우 이제 쏟아져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건 제도적으로 뒷받침을 해줘야죠. 제 얘기는. 네. 그래서 그 아까 안태근 전 검사 얘기 나왔었는데 이분이 어제 수사를 받으셨는데요. 조사를 받았는데 혐의가 두 가지인데 하나가 2010년에 성추행, 그 서지현 검사 성추행한 거, 하나가 이게 직권남용, 보복성 인사를 했다는 건데 말씀하신 대로 이게 2010년에 벌어진 일이라서 신고죄 조항이 있었던 2013년 6월에 벌어진 일이잖아요. 그래서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이거는 정확하게는 성추행 관련 부분은 혐의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더 이상 처벌할 수가 할수 없기 때문에 없으니까. 이와 관련돼서는 피의자 신분도 아니고요. 네. 혐의는 어디까지나 2014년 15년 경우에 직권남용으로 남용, 네. 인사 불이익을 인사 불이익. 줬느냐만 가지고 강제 수사를 하지만 그러나 조사단에서는 이 부분은 국민적인 어떤 관심 사안이기도 하고 단순한 관심을 넘어서 공익적 측면에서도 진상은 밝히겠다고 했습니다. 처벌을 못 하더라도. 그러니까요. 처벌할 수 있는 거는 직권남용 혐의밖에 안 된다고 해서 좀 안타깝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피해자가 내가 피해 당한 걸 고백을 해야 되는데 그로 인한 오해까지 걱정을 하면서 해야 되는 상황. 이에 대해서 김여진 배우께서 아주 속 시원히 한마디 하셨죠. 공작 같은 소리나 음해 같은 소리 하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미트, 위두유 하세요라고 딱 한마디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명예훼손이 실제로 우려가 되면 이게 민사로 바꾸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민사로 가면 내가 명예훼손을 당해서 손해를 봤다라는 것을 봤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형사일 때와 차이가 뭐냐면 형사일 때는 그냥 폭로를 하잖아요. 그럼 폭로를 한 사람이 폭로한 내용이 그냥 그대로 고소는 범죄 사실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증할 책임이 확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민사로 가는 것만으로도 피해자들은 사실은 폭로하는데 큰 이익을 보는 겁니다. 법정에서 싸우는 게 완전히 달라져요. 네. 명예훼손에 관한 부분은 뭐 이렇게 법령을 개정한다거나 이런 움직임은 없나요? 법령 개정을 하자고 예전부터 했었는데 네. 이게 안 되는 이유가 네. 정권 권력 차원이었어요. 지난 정권에서도 생각해 보면 어떻게 보면은 뭐 그 고위 공직자들이 뭔가 잘못한 부분을 가지고 얘기를 해도 처벌은 안 됐지만 결국 검찰이 제3자들 뭐 시민단체 이름으로 고발을 하면 검찰이 수사에 나서잖아요. 일단 검찰이 수사에 나서면 재판에서 무죄가 될 줄 뻔히 알아요. 왜? 공직자들은 대상 자체가 안 되거든요. 하지만 그거 2년 3년 수사받고 재판 받아봐요. 그 진이 사이에 나빠지죠. 완전히 사람 아무것도 못하게 되거든요. 근데 진짜 성추행과 관련해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방미했을 때 최초 방미했을 때 성추행 사건이 터졌잖아요. 수행단에서. 예. 네, 그런데 그게 흐지부지 유야무야 이렇게 되면서 억울한 피해자처럼 이렇게 돼버리는 거. 그것도 요즘 또 막 칼럼 쓰면서 막 활동을 해요. TV도 좀 나오고. 뭐 TV 채널을 만드신 것 같은데요. 그래요? 예. 네. 팟캐스트 뭘 하나 만들었나? 유튜브 채널 유튜브 만들었겠죠. 채널을 만드셔 예. 윤창중 TV인가 이렇게 만드셨던 것 같아요. 예. 아무튼 미투 운동이 이렇게 계속 확산되고 그러면서 우리 사회에 뿌리 깊은 적폐라고 표현하나요? 이걸 네. 뿌리 뽑기 위해서는 일단 이렇게 미투 고백하는 여성들에 대해서 그냥 그 자체로 받아들여져야지 거기 박수를 무슨 보내줘야죠. 숨겨진 의도가 있다거나 네. 이런 식의 프레임을 씌워서는 안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그렇게 해서 밝혀진 가해자들에 대한 응분의 처벌 이게 법적인 처벌뿐만이 아니라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그런 시효가 지났을 경우에는 사회적으로도 확실한 뭔가 단죄를 해야지 이후에는 이런 일이 없어질 것 같아요. 예. 자, 청취자분들 함께합니다. 샵10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문자 보내주시고요. 이병호님, 수사 과정에 피해자를 케어하고 보호하는 시스템 미비하고 사후 처리가 부실한 건 개선되어야 합니다. 이게 개선이 안 되면요, 2차, 3차 피해예요. 네. 그래서 성범죄 피해자들이 피해를 받고 경찰서에서 조사받으면서 또 한 번 그 까발려지기가 또 한 번 피해를 받고 재판 과정에서 마치 무슨 선정적으로 물어봤고 또 한 번 피해를 받고 그리고 신상이 공개되잖아요. SNS에서 또 피해를 받고 그러니까 4차례 피해를 받는다는 거예요. 변호사들 잘하세요 좀. 아니 그리고요. 제가 어저께 네. 우연히 이제 그 마트에 가서 예. 여성들끼리 한 얘기를 네. 들었는데 나이 드신 분들이 네. 60대 이상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자가 처신을 잘못했으니까 맞아요. 그런 일을 맞아요. 당하지 맞아요.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영화 피고인 조디 포스터 나온 네. 피고인 보기 운동을 벌여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 여성이 지난번에 그 박연미 기자가 얘기했나요? 그 고란 기자가 얘기했나? 아니 처신이 좀 삐딱하면
성추행 당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읽은 되게 인상적인 비유가 뭐였냐면 집에 도둑이 들었어요. 네. 근데 잘못해서 잘 때 문을 안 잠그고 잤어요. 그래도 도둑이 들었거든요. 그럼 도둑을 맞았어요. 그럼 누굴 비난하느냐? 도둑을 비난하거든요. 왜 도둑이 잘못한 거죠. 그런데 내가 짧은 치마를 입고 나가서 성추행을 당했어요. 그러면 너 왜 짧은 치마를 입고 나갔니? 피해 당한 사람을 지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은 정말 미투 운동의 본질을 흐리는 생각이고요. 예, 그래서 저는 미투 운동에 대해서도 홍보가 필요하겠구나. 맞아요. 교육도 그런 필요하고. 생각이 김여진 그 배우 그분이 얘기한 게 우리 사회 여성들 90% 이상이 이미 성추행 성범죄의 그렇죠. 희생자 피해자들이다. 네네네. 그 정도로 남성들이 성 감수성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더 개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웅변적으로 말씀하신 것 같아요. 네, 일상적으로 벌어지죠. 그러니까 우연히 그 여성들한테 그냥 어깨 이렇게 칠 때도 있는데 그냥 어깨 칠 때가 아니라 이렇게 감싸 안는 분들도 계시고요. 예. 그건 그냥 버릇으로. 아하. 그다음에 얘기할 때 특히 허벅지를 막 치는 분들 이런 거 사실은 여성들 다 불쾌한. 그렇죠. 저는 이런 일 저도 많이 당했고요. 이제 불쾌한데 이게 그런데 그걸 표현하면 맞아요. 뭘 오버하는 거 아니야? 그렇지. 왜 이렇게 별나? 라고 이렇게 하는 이 시선 때문에 말을 못 하고 있었을 뿐이지 불쾌하거든요. 예. 이제 좀 불쾌하죠. 자각하셨으면 최민희 의원님, 네. 우리 여기 작곡가래 청취자분 문자 온 거 읽어주세요. 예, 나등남 어머님 우리 애청자신데요. 지금 봉도사님 자세 아주 좋다고 하십니다. 아 삐딱하게 앉아 여기 있는 대로 읽어주세요. 왜 왜곡을 아니 해요? 근데 지금 안 삐딱한데 아니, 어떻게? 아까. 아까 봉도사가 이렇게 앉아 있었죠. 이렇게. 지금 예 삐딱하게 앉아 있는데 엉덩이를 등받이에 붙여 바르게 앉아 보세요. 지금 바르게. 아니, 잘했어요. 엉덩이를 의자에 바르게. 예 엉덩이를 의자 이렇게 딱 바르게. 근데 기본적으로 학교 다닐 때 모범생이 아니어서 갖고 이게 불가능해 이렇게 삐딱하게 앉아 있어요. 이게 편하고. 네. 그 국회 본초에 가면 의원들 앉는 거 보면요 살아온 인생이 다 보여요. 그렇죠. 정자세로 이렇게 저처럼 정자세로 앉아 있는 사람은 모범생. 정자세로 계속 앉아 계시네. 근데 대부분 의원들이 누구 앉아 있어. 걸터갖고. 배불러서 그런 거 아닐까요? 예? 배불르셔. 예. 최민희 의원님 어떻게 앉아 계세요? 저는 뭐 이렇게 앉아 있죠. 집중. 누구를 물어뜯으려고? 그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뭔가 집중하게 되면 자세가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국회 본회의장이나 네. 예결위 회의장이나 상임위 회의장은 학습의 공간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청와대 청원 게시판 인민재판소가 되고 있다 무슨 말씀인가요? 예, 청와대 청원 게시판이 국민들의 호응 속에 예, 문재인 정부 소통의 대명사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초기에 이제 청원 내용들 다 기억하시겠지만 조두순 같은 경우 굉장히 국민적 호응을 받은 것인데 일부 좀 말도 안 되는 청원이 올라올 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지금 요건 이제 기사에서 따온 건데요. 이 인민재판소라는 표현 자체가 굉장히 안 좋은 표현으로 그 프레임을 짠 건데요. 김보름 박지우 선수의 경우 예. 이 두 사람의 국대 자격을 박탈하라. 어떻게 하라는 청원이 청와대 게시판에 올라왔는데요. 삽시간에 참여 인원이 60만 명이 되었습니다. 최단기간에.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일부 언론에서 이건 인민재판식이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 부분은 조금 오버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정리했잖아요. 이거는 김보름, 박지우 등 어린 선수의 문제가 아니라 빙상연맹의 잘못된 구조적인 문제 뭐 등으로 정리를 하였는데요. 그리고 그 청원도 정확히 네. 말하면 자격 박탈과 네. 적폐 빙상연맹의 엄중 처벌을 청원합니다. 그래서 네. 제가 밑에 있는 댓글을 봤더니 선수들의 자격 박탈보다는 적폐 빙상연맹의 처벌 이 부분에 더 동의하는 의견들이 더 많더라고요. 네. 기사를 왜 그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이걸 인민재판이라고 하면 안 되고요. 예. 그런데 이것과 별개로 진짜 무리한 청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문재인 대통령을 사형시켜 달라는 청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투 운동이 한창 진행 중인데 무고죄 형량을 늘려달라고 물타기하는 청원. 이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또 있습니다. 심지어 김정숙 여사를 사형시키자 이런 청원까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청와대가 굉장히 곤혹스러운 면이 많은데요. 이 곤혹스러운 것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나경원 의원의 IOC 위원 박탈 건. 예. 이건 청와대 권한이 아니어서. 이게 무려 36만 건이요. 네. 그다음에 국회의원에게 최저시급을 줘라. 이게 27만 명이 청원을 했기 때문에 청와대가 답변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임종석 비서실장도 비서실 업무 보고를 하면서 답하기 곤란한 청원이 좀 있다는 고충을 토로했습니다. 그러나 이건 마치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상징처럼 되어 있고 국민들과의 직접 소통의 통로이기 때문에 청와대는 곤란해도 계속 국민 청원을 유지하고 답변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청원할 권리는요 헌법상 기본권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헌법상 기본권이 지금까지는 물론 국회에 청원제도가 있긴 하지만 제대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청원을 하는 걸 내버려 둘 거냐라고 하지만 국민들이요 이거 해서 청와대에 들어줄 수 있는 사항 아니라는 거 모르고 할까요? 네. 저는 다 알고도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요, 애들이 이렇게 성장하다 보면 성장통이라고 하는 걸 겪잖아요. 그것도 있죠. 예. 그러니까 지금 이게 불통의 사회에서 소통의 사회로 가는 이게 권위주의 사회에서 민주주의 사회로 가는 과정에서 겪는 성장통이에요. 아이고 그리고 그동안 하고 싶어도 말할 수 없었던 데가 얼마나 많았어요. 말할 수 다 없으니까 해야죠. 독일 가서 말만 타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 국민청원이 때로 무리한 것도 있고 뭐 그렇겠지만 꾸준히 유지하면 결국 이제 소통의 정부로 아니 그래서 그리고요. 아까 김보름 선수 청원 같은 경우에도 제가 댓글을 쭉 봤어요. 그랬더니 자정작용이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네. 뭐 동의합니다도 있지만 야, 이 선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번 기회에 빙상연맹을 어떻게 개혁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식으로 하고 쭉 가잖아요. 이쪽으로 그렇죠. 흐름이. 네, 선수들 개인에 대해서 비난해서는 안 된다 이런 댓글도 막 올라오거든요. 그리고 그때- 거기에서 네. 토론이 일어요. 우당탕탕 논쟁을 하면서 토론이 일어나고 또 네. 하나는 나는 청와대 입장에서는 좀 그 임종석 실장도 좀 힘들다고 하긴 했지만 100% 동의하는데 아 이게 민심이구나 하는 민심을 읽는 척도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김보름 박지호 국대 자격 박탈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그 자격 박탈 청와대가 못하는 거 알고 있거든요. 그러나 이 정도로 우리가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분노의 근원은 어린 아이들까지 편가르게 하고 있었던 어른들, 잘못된 어른들 빙상연맹에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하는 쪽으로 얘가 쭉 흘러가는 그렇죠. 아주 건전한 수기민주주의가 이루어지고 네.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우리 사회의 뭔가 금메달 지상주의 예. 이런 부분에 대한 반성도 있고요. 그 맞아요. 나중에는. 이번에 금메달 몇 개 딴지 계산하는 사람은 이명박근혜 지지파예요. 어머 이거 왜 바로 그것도 왜 좀- 너무 갔어요. 왜냐면 같은데. 이거 숫자 센서는 하나도 없거든. 아니 저도 지금 금메달 몇 개 땄지? 금운동 옛날 다 금운동 알아요. 합친 건 알아야죠. 18개 아닌가? 18개보다는 좀 더 덜한 거 아닌가요? 되지 않나? 그래도 우리 너무 메달에 둔감해졌어요. 그래요. 아니 그러니까 그게 오히려 더 여유로워졌고요. 네. 청와대 게시판 관리자를 저는 좀 이렇게 유머러스하고 좀 퉁치고 받아칠 수 있는 분은 네. 좀 백악관에 영화 스타워즈에 나오는 데스스타를 만들어 달라는 청원이 10만 건 넘어서 실제로 그 응답을 해줬거든요. 백악관에서 예산 편성을 한 거예요. 계산기를 뚫어봤더니 현재 미국 예산으로 만들기가 너무 어렵다는 걸 정확하게 구체적인 권한을 근거를 가지고 딱 답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올린 청원자들도 여기는 할 말이 없는 거고 또 보는 사람들도 재밌고 좀 약간 우리도 좀 여유를 찾았으면 좋겠어요. 네. 근데 이렇게 약간 열을 찾아서 약간 농담식으로 대응하다가 또 일종의 정쟁의 도구로 또 공격할 수 아니 있기 그건 때문에 어쩔 수 감내해야죠. 아니 이게. 예를 들어 아직까지. 김보름 박지호 국대 자격을 박탈해 주세요. 그러면은 평창 올림픽 끝나면 국대 자격 자동 소멸됩니다. 그닥 재밌는 답변은 아니네요. 그래요? 네. 미안해요. 냉. 네. 이건 재밌었어요. 뭐요? 지금 태도. 아, 냉. 예. 냉면. 또 수상해졌어요. 아 그래서 국회의원 최저시급 줘라. 이거는 예. 정말 그 다른 정치 기사 댓글에서도 엄청 많이 본 것 중에 여러분, 하나거든요. 지역을 다녀보면 절대적인 지지를 받는 청원입니다. 100이면 100명이 다 저한테 물어봐요. 그거 찬성하십니까? 이렇게. 야 근데 최저시급하면 너무 가혹하다. 그래서 그치? 지금 얼마나 받고 지금 받는 게 제가 한번 가져왔는데요. 국회의원 한 분이 가져가는 연봉이 상여금 포함해서 1억 3,796만 1,920원. 이거 세 전이죠. 예, 네. 월 평균
1,149만 6,820원인데요. 이것만 받으시는 건 아니고 이거는 물론 이제 그냥 월급이 아니라 뭐 입법활동비 수당, 관리 업무 수당, 명절 휴가비 이런 걸 다 넣었을 때 이렇게 되는 거고 이제 의정활동 경비라는 거 있잖아요. 네. 그게 뭐 사무실 차량 유류대 이런 거 유지비로 한 951만 8,690원. 그러니까 전부 다 합치면 두 개를 합치면 2억 3천만 원 가량을 받으신대요. 근데 여기에 또 가족 수당 같은 게 나가는 거예요. 학비 수당. 그래서 실제로는 경우에 따라 더 많이 받으실 수도 있다고 하니까 평균적으로는 한 2억 3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맞나요? 근데 이건 팩트를 말씀드려야 네, 팩트인데. 되는데 이 2억 3천이 다 집에 가져가는 월급이 아니에요. 아 근데 집에 가져가신 분도 계셨잖아요. 아 그건 법으로 처벌할 수 없어서 그렇지 처벌당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무실 운영비 사무실 운영에 써야만 돼요. 그리고 어떤 건 쿠폰 가치도 나와요. 그다음에 차량 유지비 이거는 차량 유지비도 차량 유지에 쓰지 않고 가져간다면 그건 편법을 한 거예요. 차량 유류 때 이거 기억나시죠? 그렇죠. 어떤 사람이 막 예, 영수증 막 하루에 뭐 기름을 몇 번 넣고 막 이래가지고 주소를 문제된 여기저기 거. 막 투어 다니신 분들 예, 그런 거 다 편법이고요. 그런 일을 국회의원이 해서는 안 되죠. 여기에 항목상 있는 대로만 쓰면요. 그 문제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그 과도하지 않아요. 사실은 그럴 것 네. 같아요. 워낙 하시는 예를 일들도 들어 많고. 정책연구비나 뭐 이런 등등이 있거든요. 이것도 정책연구 한다면서 다른 편법으로 다른 데 쓰는 의원들이 꽤 많아요. 아니 그런 거만 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돼요. 이런 네. 청원의 근본적인 문제 의식은 국회의원들이 일을 안 한다. 맞아요. 라는 거잖아요. 하는 의원들은 만약에 소수고. 일을 제대로 했으면 아니 돈을 더 줘서라도 더 의정 활동에 열심히 해라라고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일하신 걸 얘기했는데요. 세비 기준으로 일을 얼마나 잘하는지를 또 모 연구센터에서 비교를 해봤더니 비교 가능한 나라 27개 국가에서 자랑스럽게도 26번째로 일을 잘하신다라고. 갑자기 궁금해지네. 받는- 27번째 누군 네, 그러게요. 하여튼 받는 급여에 비해서는 그 정도 수지를 나타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회가 개혁해야 돼요. 이건 맞고요. 예를 들면 봉도사님처럼 열심히 일하잖아요. 그럼 국회는 정파적인 장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다른 정파의 표적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 고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초선 때는 정말 의욕적으로 열심히 출발을 했다가 그 국회의 분위기 자체가 모난돌이 직 맞는 분위기가 있어요. 예. 정. 모난돌이 정 예, 정 맞는 분위기가 있어요. 모든 건 정이 들어가요. 정봉주. 그래서 저는 그런 문화부터 빨리 없어져야 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윤준-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로. 김윤준이 국회의원 특혜는 너무 많아요. 김명님 사무실 같이 써요. 왜 개별 사무실 비서들이 필요한가요? 이게 분노들이 많아요. 네. 그 일만 열심히 하면 이런 분노가 생길 네. 이유가 없을 텐데. 근데 저는 저의 수석 보좌관이 너무 일을 많이 해서 뇌경색이 왔어요. 열심히 일하는 예. 의원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세 분.